1980년대 노량진 고시촌. 그곳엔 대한민국 아버지들의 땀과 눈물이 배어 있었습니다. 삼수, 사수는 기본이었던 시절, 그들은 왜 그토록 시험에 매달렸을까요? 당시 대학 진학률은 겨우 27%, 대학은 정말 하늘의 별 따기였습니다. 좁은 고시원 방 한 칸, 그곳에서 수십 명의 청춘들이 꿈을 키웠습니다. 아침 6시면 일어나 세면장에 줄을 서고 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던 날들이었죠. 80년대 초반 대학 등록금은 평균 월급의 2배가 넘는 금액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부모님들은 자식 교육을 위해 논밭을 팔고 빚을 내셨습니다. 당시 서울대 합격은 온 동네 잔치였고 신문에 이름이 실리기도 했습니다. 재수학원비는 한 달에 5만 원. 당시 쌀 한 가마니 값과 맞먹는 돈이었죠. 노량진 거리엔 새벽부터 참고서를 든 수험생들로 가득했습니다. 형광등 아래서 밤을 새우며 문제집을 풀던 그 시절의 풍경이 떠오릅니다. 삼수생이 되면 주변의 시선이 따가웠지만 포기할 수 없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대학 졸업장 하나면 평생 직장을 보장받던 시대. 그것이 바로 희망이었습니다. 공장 노동자 월급이 10만 원일 때 대졸 초봉은 25만 원이 넘었습니다. 학력이 곧 계급이 되던 시절, 대학은 신분 상승의 유일한 사다리였습니다. 노량진 고시촌 골목엔 24시간 불이 꺼지지 않는 독서실이 즐비했습니다. 커피 한 잔으로 하루를 버티며 오직 합격만을 바라보던 청춘들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싸준 도시락을 먹으며 눈물 흘리던 수험생들의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80년대 중반, 대학 정원은 20만 명, 하지만 응시자는 60만 명이 넘었습니다. 3대1의 경쟁률, 그 속에서 살아남기 위한 치열한 싸움이 펼쳐졌습니다. 재수학원 강사들은 스타였고 그들의 강의를 듣기 위해 새벽부터 줄을 섰습니다. 친구는 곧 경쟁자였지만 서로를 위로하며 함께 버텨낸 동지이기도 했습니다. 시험 전날 밤, 노량진 성당과 절엔 합격을 기원하는 부모들로 가득했습니다. 수능이 아닌 학력고사 시대, 단 한 번의 시험으로 인생이 결정되던 때였습니다. 과목당 100점 만점, 0.1점 차이로 당락이 갈리는 잔인한 시스템이었죠. 합격 발표날 대학 게시판 앞, 자신의 번호를 찾아 울고 웃던 풍경이 있었습니다. 불합격 통지를 받고도 다시 책을 펼치던 그들의 집념은 대단했습니다. 가족의 기대, 사회의 압박, 그리고 자신과의 싸움 속에서 하루하루를 견뎠습니다. 80년대 아버지들은 이렇게 노량진에서 청춘을 불태우며 미래를 준비했습니다. 그들에게 대학은 단순한 학교가 아닌 가난을 벗어나는 유일한 출구였습니다. 지금의 우리가 누리는 것들, 그 뒤엔 이런 아버지들의 희생이 있었습니다. 삼수, 사수를 거쳐 마침내 합격증을 손에 쥐었을 때의 그 감격을 상상해봅니다. 노량진은 단순한 지명이 아니라 한 세대의 아픔과 희망이 담긴 상징이었습니다. 80년대 고시촌 이야기, 그것은 우리 아버지 세대가 걸어온 치열한 생존의 기록입니다. 그렇게 첫 수능이 끝나고 많은 학생들이 노량진으로 향했습니다. 재수의 시작이었죠. 1980년대 노량진은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풍경이었습니다. 낡은 건물들이 즐비했죠. 당시 학원비는 한 달에 5만 원 정도였는데 이게 보통 가정에는 큰 부담이었습니다. 아버지의 한 달 월급이 15만 원 정도였던 시절 3분의 1을 학원비로 내야 했으니까요. 그래서 많은 학생들은 독학재수를 선택했습니다. 도서관에서 하루 종일 공부했죠. 노량진 고시촌의 하루는 새벽 5시부터 시작됐습니다. 독서실 자리 경쟁이 치열했거든요. 한 평도 안 되는 고시원 방에서 밥을 먹고 자고 공부하는 게 일상이었습니다. 화장실과 샤워실은 공동으로 사용했고 프라이버시란 건 사치였죠. 그런데도 재수생들은 왜 이 고된 길을 선택했을까요? 답은 명확했습니다. 대학 졸업장 하나면 인생이 바뀔 수 있다는 확실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80년대는 대졸자와 고졸자의 임금 격차가 3배 이상 벌어지던 시대였습니다. 서울대 법대를 나오면 판검사가 되고 의대를 나오면 개업이로 성공할 수 있었죠. 명문대 공대 졸업생은 대기업 입사가 거의 보장됐고 평생 직장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은 자식 교육에 모든 걸 걸었습니다. 미래에 대한 투자였으니까요. 노량진 학원가 주변에는 값싼 식당들이 즐비했습니다. 재수생들의 배를 채워주던 곳이죠. 1,000원짜리 김밥 한 줄로 점심을 때우고 라면 한 그릇이면 저녁이 해결됐습니다. 어떤 학생들은 하루에 2끼만 먹으며 생활비를 아꼈습니다.
참고서 살 돈이 필요했거든요. 당시 재수생들 사이에서는 삼수, 사수도 흔한 일이었습니다. 포기란 없었죠. 인생은 삼수부터라는 말이 농담이 아니었던 시절입니다. 진짜 그렇게 믿었으니까요. 어떤 아버지는 5년 동안 아들의 재수를 지원했습니다. 결국 위대에 합격했죠. 그 아들은 지금 지방에서 병원을 운영하며 부모님을 모시고 살고 있습니다. 이런 성공 스토리들이 노량진 신화를 만들어냈고 더 많은 학생들이 몰려들었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성공한 건 아니었습니다. 좌절하고 포기한 학생들도 많았죠. 삼수, 사수 끝에 지방 전문대에 진학하거나 취업 전선에 뛰어든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80년대 노량진은 희망의 상징이었습니다. 노력하면 된다는 믿음이 있었으니까요. 새벽같이 일어나 단어를 외우고 밤늦게까지 수학 문제를 풀던 그 시절의 열정. 좁은 독서실에서 옆 사람의 연필 소리만 들리던 그 정적 속의 긴장감. 모의고사 성적표를 받아들고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던 그 순간들. 이 모든 게 80년대 노량진 재수생들의 진짜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시험 점수를 올리려고 공부한 게 아니었습니다. 가난에서 벗어나고 가족을 먹여 살리고 계층 상승을 이루려는 절박함이 있었죠. 그 절박함이 만들어낸 기적 같은 이야기들이 지금도 회자되고 있습니다. 80년대 노량진은 그렇게 한국 교육의 상징이자 희망의 공간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그들이 대학에 합격한 후 어떤 삶을 살았는지 들어보겠습니다. 과연 노량진에서의 고생이 정말 보상받을 수 있었을까요? 계속됩니다. 그렇게 노량진에서 버티던 아빠들에게도 결국 선택의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사수, 오수를 넘어서면 이제 더 이상 재수생이라는 말도 무색해지는 시기죠. 주변에서는 하나둘씩 포기하고 다른 길을 찾아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군대 동기는 벌써 회사에서 대리 승진을 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고등학교 친구는 결혼 청첩장을 보내왔고 자신은 아직 수험생 신분이었죠. 그래도 아빠들은 책상 앞에 앉아 연필을 깎고 또 깎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대학 졸업장이 정말로 인생을 바꿔주던 시대였거든요. 공장 노동자 월급이 10만 원 할 때 대졸 초봉은 30만 원이 넘었습니다.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신분 상승의 유일한 통로였던 거예요. 아버지의 아버지가 농사꾼이었다면 나는 달라질 수 있다는 희망이었죠. 그래서 노량진 고시촌 골목에는 30대 수험생들도 수두룩했습니다. 새벽 5시면 독서실 앞에 줄을 서서 자리 경쟁을 벌이던 시절이었어요. 라면 한 개를 둘이서 나눠 먹으면서도 참고서는 최신판으로 샀습니다. 어머니가 보내준 5만 원으로 한 달을 버티는 게 당연한 일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 드디어 합격 통지서를 받아든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사수 끝에 지방국립대 경영학과에 붙었다는 소식에 온 가족이 울었어요. 아버지는 소 한 마리 값이 들어갔다며 기뻐하셨고 어머니는 절에 가셨죠. 합격증을 들고 고향에 내려가던 기차 안에서 아빠들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제 더 이상 집안의 걱정거리가 아니라 희망이 되었다는 안도감이었어요. 입학식 날 빌려온 양복을 입고 캠퍼스를 걸으며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었죠. 하지만 대학 생활은 생각보다 녹록하지 않았습니다. 20살 새내기들 사이에서 30 가까운 나이는 눈에 띄게 많아 보였어요. MT 가서 술자리 분위기도 어색하고 유행하는 음악도 잘 몰랐습니다. 그래도 아빠들은 누구보다 열심히 공부했고 장학금을 받아냈습니다. 군대 다녀온 집중력과 노량진에서 단련된 끈기가 빛을 발하는 순간이었죠. 졸업할 때쯤이면 나이는 30대 중반이 되어 있었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대기업 공채에 붙어서 드디어 월급쟁이 사원증을 목에 걸게 되었습니다. 첫 월급으로 부모님께 드린 10만 원이 그 어떤 돈보다 값졌던 기억이죠. 그렇게 아빠들은 늦은 나이에 사회생활을 시작했지만 누구보다 성실했어요. 노량진에서 배운 인내심은 직장 생활에서도 큰 자산이 되어주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 시절에 고생이 있었기에 오늘의 우리가 있는 거예요. 삼수, 사수가 부끄러운 게 아니라 포기하지 않은 용기가 자랑스러운 겁니다. 80년대 노량진 고시촌은 그렇게 수많은 아빠들의 청춘을 품고 있었죠. 그 시절 아빠들이 버틴 진짜 이유는 바로 가족을 위한 책임감이었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대학을 졸업한 아빠들이 어떻게 가정을 꾸렸는지 들려드릴게요. 그렇게 삼수, 사수를 거듭하며 노량진에서 버틴 아빠들에게도 결국 그날은 찾아왔습니다. 어떤 이는 지방 전문대에, 어떤 이는 야간대학에, 또 어떤 이는 결국 대학을 포기했죠.
하지만 그들은 그 시절을 후회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적어도 최선을 다했으니까요. 노량진 고시촌에서 만난 친구들은 평생 전우가 되었고 그 우정은 지금까지 이어집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책상 앞에 앉던 그 습관은 직장 생활에서도 큰 자산이 되었죠. 실패를 견디는 법을 배운 그들은 사회에서도 쉽게 좌절하지 않는 강인함을 가졌습니다. 80년대 노량진은 단순한 입시 준비 공간이 아니라 인생의 학교였던 셈이죠. 그곳에서 배운 건 수학 공식이나 영어 단어가 아니라 삶을 대하는 태도였습니다. 지금 50대가 된 그 아빠들은 자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실패는 끝이 아니라고요. 한 번의 시험으로 인생이 결정되지 않는다는 걸 자신들이 증명했다고 말이죠. 실제로 그들 중 많은 이가 자신의 분야에서 성공적인 커리어를 쌓아왔습니다. 명문대를 나오지 않았어도 성실함과 끈기로 인정받는 직장인이 되었죠. 어떤 이는 작은 사업을 시작해 지금은 제법 규모 있는 회사를 운영하기도 합니다. 노량진에서 배운 절약 정신과 근면함이 사업의 밑거름이 되었다고 하네요. 그 시절 함께 라면을 끓여 먹던 친구들과는 지금도 정기적으로 만나 추억을 나눕니다. 모이면 을의 노량진 시절 이야기가 나오고 그때가 인생에서 가장 순수했던 때라고 말하죠. 물론 그 시절이 마냥 아름답기만 했던 건 아닙니다. 고통과 좌절도 분명 있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보니 그 경험들이 자신을 단단하게 만들어준 걸음이었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에게 삼수, 사수를 권하는 건 아니지만 그들의 도전 정신은 배울만 합니다. 80년대 노량진 아빠들은 포기하지 않는 것의 가치를 몸소 보여준 세대였으니까요. 지금은 사라진 그 시절의 고시촌 풍경. 하지만 그 정신만큼은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자녀가 입시에 실패했을 때 가장 따뜻하게 위로해줄 수 있는 사람도 바로 그 아빠들이죠. 자신도 그 길을 걸어봤기에 실패의 아픔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말합니다. 인생은 한 번의 시험으로 결정되지 않는다고요. 중요한 건 넘어졌을 때 다시 일어서는 용기와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끈기라고 말이죠. 80년대 노량진은 그런 가치를 가르쳐준 삶의 교실이었습니다. 좁은 방에서 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며 꿈을 포기하지 않았던 그 청춘들. 지금은 중년이 되어 가정을 책임지는 가장이 되었지만 그때의 열정은 여전합니다. 노량진에서 보낸 시간이 헛되지 않았다는 걸 그들의 삶이 증명하고 있습니다. 명문대 졸업장보다 더 값진 것을 얻었으니까요. 바로 삶을 대하는 단단한 태도 말이죠. 인생은 삼수부터라는 말,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라는 그들만의 응원가였습니다. 80년대 노량진 고시촌. 그곳은 대한민국 아빠들의 청춘이 숨쉬던 공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정신은 지금도 우리 사회 곳곳에서 묵묵히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버텨낸 그 시절의 아빠들에게 이제는 우리가 박수를 보낼 차례입니다.